자, 이번 영상은 현재 완료 시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동시에 다뤄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해석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거나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우리말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나 같은 거 아니야?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 완료 시제를 다루면서 과거 시제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골치 아파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현재 완료 시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지 하나하나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완료 시제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시작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없어 아이고 그럼 이해가 힘들겠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벌써 겁을 집어먹게 되지요. 아직도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가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다. 여기서부터 사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완료 시제를 해석을 해보면 과거 시제하고 해석이 똑같이 나와요. 혹은 거의 유사하거나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가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세 번째, 요 완료라는 이름, 현재 완료할 때 이 완료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 때문에 많은 혼동을 줍니다. 완료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완료했다, 끝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그러면 뭔가 지금에 와서 현재 와서 뭔가 끝냈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혼동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름을 잘못 지은 겁니다. 적당한 이름을 저도 아직은 생각해낼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완료라는 이름, 이 완료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방해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서 완료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료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에 일본식 문법 용어가 넘어오면서 이런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영문법 용어 중에서 분사하고 현재 완료 요거는요 정말 최악의 네이밍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용법 때문에 혼동을 주죠.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하면 꼭 이런 게 등장해요. 완료적 용법이 있고 결과적 용법이 있고 경험적 용법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다. 현재 완료 시제에는 이 네 가지 용법,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현재 완료라는 것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더 구분하기 힘들고 더 골치가 아파지죠. 하지만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요거 알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쓰잘데기 없는 분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것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I have gone 이렇게 쓰면 들린다. You have gone 이렇게 써도 들린다. I have been, you have been 이렇게 써야 된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런 미세한 부분도 나오고 문제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ago, yesterday 이런 과거부사와 함께 쓸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하나 공부하는데 뭐가 되게 많은 거야. 알아야 될 내용이. 그죠? 벌써 골치가 아프죠. 그 다음에 의문사 when 이놈과 함께 쓸 수 없다. 즉 when have you met him? 너 걔 언제 만났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왜 그럴까? 요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5년 전에 죽었어. 이렇게 말할 때 he has died 5 years ago 이렇게 쓰면 안 된답니다. 틀리답니다. 이렇게 써야 된대요. He died 5 years ago 이렇게 써야 맞고 혹은
He has been dead for 5 years. 이렇게 써야 맞다고 해요. 게다가 이 예문들은 또 객관식 문제로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요. 요것도 골치가 아프죠. 문장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지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15. 이런 예문에서 since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하나를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외워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하니까 부담스럽고 공부하기가 싫고,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나 구분도 잘 안 가는데 저런 걸 또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저 위의 내용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들 그냥 정확하게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배우시게 될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저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기본 개념에 역시 충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 해석이 똑같거나 매우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교에 오래 다닌 친구들도요,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를 구분해서 쓸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대충대충 쓰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는 전혀 다른 시제예요. 혼동해서 쓰면 대형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우선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면서 양념으로 과거 시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 첫째,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 표현 형태가 뭐냐라는 거죠. 영어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하는 형식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have, pp, 요 형태죠.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have 대신에 has 이놈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 이렇게 쓰거나 has, p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기본 형식, 기본 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어요. 우리말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친근하고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처음부터 야 이건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겁주고 시작하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have pp, has pp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시점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까부터, 이 아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는 have pp, 얘는 지금까지라는 뜻이구나, 지금까지 시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equal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점 개념이 아니고 기간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는 시점 개념이에요. 5분 전에 어떤 시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라는 시점, 2002년도에 그 시점에 18세기에 조선시대에 그 시점, 그때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게 바로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현재는 어떤지, 이거는요, 공식적으로는 과거 시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지금은 어떤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 개념이니까 기간 개념이에요. 어떤 구간 개념, 기간 개념이라는 얘기죠. 5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자, 요걸 현재 완료라 그래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거나 유지되거나 그대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 완료는 have pp, has pp의 형태로 나타낸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 시점 개념이 아니라 기간 개념, 구간 개념이라는 것도 자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반창회에 30년 만에 가봤다고 할게요. 초등학교 반창회에 나가봤더니 첫사랑이 있어. 나의 첫사랑이 있어요. 지금은 모두 다 40살이 넘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반갑죠. 그 첫사랑 제가 많이 좋아했지만 짓궂게 굴었지요. 고무줄 끊고 책상에 금 긋고 치마 걷어 올리면서 아스케키 이러면서 놀려먹고 그래갖고 결국 울리고, 남자애들은 왜 좋아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무려 거의 3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때 내 첫사랑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너 좋아했었다? 그러면 또 그 친구가 그러겠죠. 어머, 정말? 난 네가 하도 나한테 지랄맞게 굴길래 전혀 몰랐지. 자, 이랬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다? 너 좋아했었다? 이럴 때 I loved you 과거형을 써야 될까? I have loved you 현재 완료형을 써야 할까? 뭘 써야 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옛날에 그랬다고. 과거의 얘기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I loved you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면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을 언급할 뿐인 거예요. 현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널 좋아했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에 담겨 있지 않아요. 지금도 좋아하는지 지금은 안 좋아하는지 지금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과거 시제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과거에 그랬다고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에이 뭐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나 비슷비슷하더구만 그래놓고 폼 잡는다고 굳이 I have loved you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쓰면은 그 첫사랑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58,000%예요. 왜? 현재 완료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거든. 즉 옛날에 널 좋아했는데 지금도 널 좋아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널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들이대는 거지. 둘 다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들이대면 찝적대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첫사랑 반창회에 안 나옵니다. 부담스럽고 꼴보기 싫고 짜증나니까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널 사랑했어 이런 뜻이니까 이걸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계속적 용법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니 완료적 용법이니 이런 거 신경 끄셔도 됩니다. 그냥 현재 완료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I loved you 나는 너를 좋아했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해도 과거 시제죠. 그러면 I have loved you 이렇게 현재 완료 문장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가 될까? 나는 너를 좋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좋아해 왔다 이렇게 우리말에도 현재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서 이거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말에도 있어요 이 시제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옛날에 좋아했었어. 초등학교 동창 만난 거니까 옛날 얘기만 해야지. 지금도 널 사랑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과거형 I loved you 이렇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그랬어
난 몰랐네 이러면서 그냥 지난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서 서로 하하호호 깔깔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 You were so pretty at that time. 그때 너 참 예뻤는데 you were 과거 시제죠. 그냥 과거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너 참 예뻤다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표현이 야, 참 그땐 너 예뻤는데 괄호 열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뉘앙스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과거 시제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죠. You were so pretty. 야, 너 참 예뻤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야,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거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과거 시제는 과거만 언급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단 얘기냐 이놈아, 말을 해라 이놈아,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예나 지금이나 이뻐. 옛날에도 그렇게 이쁘더니 지금도 그렇게 이쁘네. 미인이야 미인. 그럼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넌 예나 지금이나 참 예쁘구나. 예나 지금이나 참 예쁘구나. 이거 무슨 뜻일까? 옛날에도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단 얘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떤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쵸?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You have been so prett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 요거를 나타내는 정해진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말에도 현재 완료 시제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본 경험이 있냐라는 얘기지. 자, 이거는 뭘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 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거, 경험을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 해봤냐고. 그런 경험이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봤냐라는 얘기니까 어떤 시제 써야 될까?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니까. 그래서 너 귀신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seen a ghost? 이렇게 현재 완료로 묻는 거죠. 자, 경험을 묻는 거고 경험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까지 살면서 해봤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현재 완료로 묻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구분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는 그걸 표현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경험이니 계속이니 이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자, 이 경우에 우리말은 따로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문법적인 형식은 역시 없지만 내용적으로 당연히 영어의 현재 완료에 해당돼요. 너 귀신 본 적 있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말 문법에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냐? 우리말 국문법에 현재 완료 시제라는 파트가 따로 없다고 해서 우리말이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 우리말에도 분명히 그런 의미로 쓰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영어를 배우거나 또는 영어 회화를 배울 때 여행 중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 Have you ever been to Bangkok? 방콕에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때 Have you ever been?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방콕에 가보셨나요? 거기 어때요? 거기 좋아요? 가봤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방콕에 가보셨어요? 어이구 안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거기 좋아요. 이런 대화를 이끌어갈 때 Have you ever been?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쓰죠. 너 불닭볶음면 먹어본 적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역시 경험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 쓰시는 거예요. Have you
ever eaten 불닭볶음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는 현재 완료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걸 표현하는 시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을 보면서 현재 완료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원래 당연히 그렇게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를 쓰게 돼 있구나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무슨 경험, 완료, 계속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I can recognize him. recognize, 알아보다 라는 뜻이죠. 나는 걔를 알아볼 수 있어. easily, 쉽게. for, 왜냐하면 for가 이유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쓰인다 그랬죠. I met him before. I have met him before. 내가 전에 걔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 나는 걔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왜냐하면 만나본 적이 있거든. 만나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걔를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역시 경험을 나타내요. 어쨌든 경험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거 경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걔를 만나본 적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 본 적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그럼 현재 완료겠구나. 그럼 정답은 have met. 이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사랑하는 그녀가 가버렸어요. 나는 슬퍼요. 그녀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 이 그녀가 갔는데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슬퍼하겠지. 지금도 여전히 그녀가 떠나버린 그 상태니까 내가 슬퍼하겠지. 그지요? 자, 그녀가 떠났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떠나버린 그 상태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야. 과거 시제 써야 될까요? 현재 완료 써야 될까요? 당연히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She has gone.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she's gone.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을 듣고 친구가 그래서 아직 안 돌아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왜? She has gone. 현재 완료 시제에는 그녀가 갔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다. 요 얘기니까 지금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가버린 상태란 얘기야. 근데 she has gone 요 말을 듣고도 그래서 지금은 안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걔는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에 과거형을 썼어. she went, 그녀가 떠났다. 이렇게 과거의 정보만 나타냅니다. 과거형은 과거의 정보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만 보면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게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때 친구가 그래서 아직 안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과거 시제는 과거만 얘기하니까 현재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데 하고 현재에 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20점 맞아왔어요. 대단한 점수죠. 100점 만점에 20점을 맞아왔어요. 전교 꼴찌라는 대위협을 달성했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이놈 시키는 누굴 닮아갖고 이렇게 돌대가리냐? 응? 너 아빠 닮았냐? 야, 나 너 안 키워.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실제로 시험을 못 봤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괴로운 건 아이 자신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쨌든 끓어오르는 혈압을 참고 엄마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나 보네. 네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하지만 너무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그러면서 엄마 눈치 보지 마라.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마음도 착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가졌잖아. 공부 빼고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나는 네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이건 뭘까요? 옛날에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I have been proud of you.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아이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말해갖고 과거 시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I was proud of you. 내가 널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자, 물론 과거 시제라 과거에 관한 정보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널 자랑스러워 했었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문맥에서는 지금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요. 아이고 20점 전교 꼴등. 아이고 유치원 때는 애가 똘망똘망 해갖고 네가 참 자랑스러웠는데, 분명히 과거 시제고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요 뉘앙스는 분명히 괄호 열고 지금은 하나도 안 자랑스럽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 뭔가 불길함을 느낀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How about now? 지금은요. 엄마, 내가 전교 꼴찌 했지만 엄마 나 과거에 자랑스러워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물어라도 보면 다행인데 애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엄마가 과거에는 날 자랑스러워 했었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겠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날 새벽에 짐 싸서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과거 시제로 썼지만 느낌상 분위기상 지금은 너 참 별로다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자,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 구분하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혼동해서 쓰이면 이렇게 애가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첫사랑한테 변태, 집착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계시죠? 친구들에게 제 영상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설명 요정이라고 있는데 말이야. 정말 영어 강의 짱이다. 얼굴도 잘생겼어. 허위 광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수십 년간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달달달달 모조리 외우다가 지쳐서 매번 포기했는데 말이지.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더라고. 아이고야, 이해하고 나니까 재미도 있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려고 해도 이해해버린 거라 쉽게 외워진다. 내가 설명요정 만나고부터 영어가 재미있어졌다니까. 끈기도 없고 매번 포기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돈만 날리던 내가 야, 작년 여름에 그 채널 알아갖고 지금까지 그 채널에서 영어 공부한다니까. 자, 나 영어 공부한다니까.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될까?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될까? I studied 이렇게 써야 될까? I have studied 이렇게 써야 될까? 그쵸? 작년에 설명요정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I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트위티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남아공에 사시는 분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 전에 잠깐 한국에 오셨었죠.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 제가 꽤 있지만 남아공에 사는 분은 처음 뵀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아공에 얼마나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거형으로 물어야 될까요? 현재 완료로 물어야 될까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남아공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잠깐 한국에 볼일 보러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여전히 남아공에 사시는 분이에요. 자, 남아공에 얼마나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현재 완료로 물어봐야 될까? 과거형으로 물어봐야 될까? 그쵸? 지금도 남아공에 살고 계신 거니까 현재 완료로 물어보셔야 돼요.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거기서 얼마나 살고 계신 거죠? 얼마나 살아오신 거죠? 이렇게 현재 완료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트위티님 대답도 당연히 현재 완료로 나올 거예요. 왜? 지금도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 I have lived there. 제가 거기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For 3 years. 3년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트위티님이 남아공 생활을 청산하시고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할게요. 이제 남아공에 안 사시고 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다시 만납니다. 아이고 트위티님 드디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셨군요. 이야, 남아공에서 얼마나 사신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과거형을 써야 될까요?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될까요? 지금은 남아공에 안 사시는 거죠. 남아공에 사는 건 지난 일, 과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 시제로 질문할 거예요. How long did you live there?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죠? 그럼 대답도 당연히 과거형으로 하실 거예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니까
I lived there for 6 years. 요렇게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형태, have, pp, has, pp의 형태로 나오면 현재 완료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의미. 이 현재 완료 시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는 얘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이에요. 옛날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요거는 기간 개념입니다. 시점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영상 첫 부분에서 살펴봤던 현재 완료 시제에 관련된 그 수많은 것들, 그 복잡하고 어렵고 짜잘짜잘 외워야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이 두 가지 사항 가지고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다들 반응이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 개념,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개념 하나 가지고 아까 살펴봤던 그 짜잘짜잘 수많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영상 첫머리에 살펴봤던 그 복잡해 보이는 많은 것들, 오늘 정리한 저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다음 영상부터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시제, 완료라는 이름에는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셨듯이 이거는 이름 정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완료라는 말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has pp,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구나. 지금까지 시제구나. 요것만 아셔도 현재 완료 시제를 이해하시는데 충분하고요. 이게 답니다. 다 해결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증명한다 그랬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